그 석찬 씨 들어오셨어요? 마이크 좀 꺼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제 슬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토요 선배 라디오 진행을 맡은 허동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좀 토요일 저녁에 선배님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조금 후배들과 공유하고 후배들이 평소 궁금했던 질문들을 직접 하고 좀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선배님은 바로 건민재 선배님입니다.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건민재 선배님은 저번에 이제 BSSM 넥스트에서 보여드린 깐시 프로젝트나 이제 인서트, PT코리아 활동 등 좀 다양한 경험을 해오셨고 특히 AI 분야에서 많은 도전을 이어오고 있는 선배님이십니다. 오늘은 선배님의 경험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건민재님.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아우, 먼저 토요 선배 라디오의 첫 번째 게스트가 되셨는데요. 첫 번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참여하시게 된 소감 한마디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선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너무 떨리고요. 이 기회가 1학년, 2학년 친구분들께서 성장할 수 있도록 뭔가 저희가 했던 경험들을 잘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토요 선배 라디오가 처음 진행하는 방송이라 조금 저도 긴장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간단한 질문부터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요즘 후배들 사이에서 선배님의 별명이 좀 AI의 신이라고 좀 불리고 있는데 본인은 이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원래는 그 서정현이라는 친구, 3학년의 서정현이라는 친구가 먼저 조롱을 한다고 AI의 신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게 다 조금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불러줘서 조금 부끄럽긴 한데, 또 몇 번 들어보니까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씨가 만왕의 근원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조금 진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선배님을 보면은 이제 논문이나 AI, 프로젝트 같은 좀 다양한 경험이 떠오르는데 사실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분명 좀 처음 시작했던 거나 미끄러진 적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결과보다는 건민재라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해보면서 건민재님의 좀 자기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다면 시작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네네. 편하게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토요 라디오를 하게 되고 또 질문들도 몇 개 받았었는데요. 질문들을 수요일쯤에 받고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딱히 뭔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아까도 허동은 마이스터부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오게 된까지의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그냥 중학교 때 입학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질문과 조금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어떻게 노력해왔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릴 때 크게 타임라인은 중학교 때 입학 전부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까지 좀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처음에 어떻게 이 학교를 오게 됐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나 혼자 말하는 것 같으니까 좀 떨리긴 하네요. 제가 중간중간 맞장구 아.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일단 초등학교 때 뭐 그냥 컴퓨터 방과후 같은 곳에서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블록 코딩을 배웠는데 이때 엑셀, 한글, PPT도 배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 그것 때문에 지금 개발을 잘하게 된 건 죽어도 아닌 것 같고요. 그나마 스크래치 엔트리 같은 게 블록 코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도 그 당시에 막 그거 덕분에 코딩 알고리즘을 배웠다, 알고리즘이 뭔지 알게 되었다는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나마 그때 도움이 되었다면 타자가 남들보다 살짝 빨랐다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즉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 개발을 아예 모르고 또 사실 궁금해하지도 않던 노베이스였는데요. 원래 이 학교에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 기타 치는 게 재밌다 보니까 뭐 예고를 가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예고 릴스를 넘기다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가 일렉 기타를 너무 잘 치는 걸 보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쯤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아니면 나중에 뭐 먹고 살기보다는 일단 뭐라도 먹고 살 테니까 뭐 하고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2학년 때쯤 사실 저는 굉장히 재미만 추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공부를 그다지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냥 운동하는 거 좋아했고 또 밴드부 활동하는 거 좋아했고 그냥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때쯤 진짜 이제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뭘 해야 할지를 한번 부모님이랑 얘기하면서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그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는 게 있다라고 알려주셨고 저는 또 그 시절에 약간 홍대병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이름을 딱 들었을 때 15글자라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또 남들이 잘 안 하는 기숙사 생활이기도 하고 또 개발자라는 이름이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여기를 가볼까 싶어서 이 학교를 오려고 했습니다. 딱히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또 뭐 성공하고 싶어서도 아니었기 때문에 개발이 사실상 뭔지도 몰라서 일단 어떤 느낌인지 알아보자 싶어서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코딩 학원을 다녔어요. 코딩 학원에서는 C 언어, 파이썬, 자바를 알려줬는데 정말 의미가 없었고 문법만 알려주고 따로 쳤고 인생에서 사실 후회되는 일이 많이 없는데 가장 후회되는 일을 뽑아보라면 이 코딩 학원 돈 내고 다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코딩 학원을 제대로 다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때 공부 방식은 그저 들은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습득했던 게 문제였고 또 저 스스로 알고 싶어서 궁금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배운 게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일단 고등학교를 들어보게 되었고요. 일단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코딩 학원을 다녔어도 사실상 따라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좀 잔적도 많아가지고 사실상 노베이스였습니다. 뭐 처음에 당연히 HTML 배울 때 왜 이 뭔지도 사실상 뭔가 궁금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기에 이국찬 씨. 석찬 씨 마이크를 제가 끄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무튼 딱 들어와서 HTML 배웠을 때 사실상 이전까지는 웹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아서 HTML 보자마자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또 학교에 입학하면 저희 맥북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맥북을 처음 받았을 때 2시간 동안 환경 설정하라고 자습을 줬는데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한 학기 적용한다고 다 썼거든요. 또 커맨드랑 컨트롤 키 차이가 뭔지도 모르겠어서 사실 1학년 1학기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수업 따라가기도 바빴고 맥북 자체도 어려웠고 그래서 매일 밤에 방에 들어가서 HTML 복습하고 C 언어 복습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노베이스로 학교에 왔는데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공부할 때 이해를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라는 게 사실 되게 추상적인데 저는 배운 거에 대해서 나만의 언어로 내가 이해한 거 바탕으로 잘 남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이해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배우는 뭐 HTML에 헤드라는 태그랑 헤더의 차이가 뭐냐? 라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배웠던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한 대로 설명할 수 있게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 C 언어 첫 줄 칠 때 뭐 샵 include stdio.h라는 코드를 쳐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왜 치는지, 이게 뭔지를 다 설명할 수 있게 공부를 해서 남들보다 조금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를 왔지만 지금은 AI를 주로 공부하고 있고 또 프론트엔드, 백엔드, 인프라 같은 여러 분야에 대해서 못한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넓은 분야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많이 알 수 있었던 이유는 공부할 때 이건 내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1학년 때는 뭐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될 거다라고 단정해서 프론트엔드 공부만 해서 백엔드는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나는 프론트를 지금 당장은 하지만 백엔드도 알면 좋고 인프라도 알면 좋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니까 일단 궁금하면 다 찾아봐서 알아봐야 하는 습관 덕분에 조금 더 넓은 분야를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공부를 했냐? 전공 공부를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때 제가 어떤 공부법을 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부법을 많이 애용했습니다. 내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싶었을 때 검색을 해서 그 단어를 찾아보고 그 단어를 찾아본 그 글들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 즉시 다시 또 새로운 창을 켜서 그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하나의 글을 내가 처음에 하나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검색창을 켜도 나중에는 그거 하나를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궁금한 것들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공부하니까 내가 어떤 거 하나를 알기 위해 했던 행동일지라도 끝나고 보면 10개, 20개를 알게 되더라고요. 약간 재기함수처럼 공부를 하니까 조금 더 넓이도 넓어지고 그냥 허투루 넘기는 그 말들 없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법은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노베이스에서 많은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학년 1학기는 끝났고 1학년 1학기에서 학교 생활은 끝났고 이제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또 질문이 여름방학 때 뭐 했고 여름방학 때 뭐 했고 어딨지? 또 저는 뭐 했는지를 좀 알려주실 수 있냐고 해서 여름방학에 뭐 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프론트엔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한 이유는 2학기에 전공 동아리 인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프론트엔드로 다른 백엔드 친구랑 협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리액트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프론트엔드를 공부했습니다. 그때 배우기 위해서는 한입 크기로 잘라먹는 리액트라는 강의를 선배분들이 사주셔서 그거를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강의를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법을 계속 사용하면서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일시 중지하고 계속 찾아보고 그렇게 하기도 했고 또 강의 내용을 이해할 때까지 그 공부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돌려보거나 했고 완벽하게 이해해서 하나의 강의를 다 봤다면 그 개념이 들어간 작은 기능 아니면 뭐 미니게임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나씩은 무조건 개발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거는 매일 알고리즘 문제를 한두 문제 정도는 풀었는데요. 수준은 한 30분 정도 고민하고 20분 정도 코드랑 디버깅해서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AI가 그렇게 막 코딩을 잘해주던 시절도 아니었고 알고리즘을 중요하다는 말들을 많이 해서 풀었는데 그때 알고리즘을 사람들이 일단 아무튼 풀었는데요. 그래서 이때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 목적은 알고리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알고리즘도 알아야 하고 자료 구조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학년 여름방학 때는 내가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하루 이틀을 잡아서 오늘은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아니면 이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클릭해서 첫 번째로 그것들에 대한 개념을 인터넷에서 공부를 하고 적용해서 풀어보는 방식으로 해서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지, 어떤 자료 구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느낌을 좀 파악했습니다.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어, 상상으로 풀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공책의 문제 상황이랑 테스트 케이스 같은 거를 손으로 써보면서 알고리즘이랑 자료 구조를 대입해서 풀어봤고요. 저는 이렇게 손으로 풀어서 단계를 하나하나 제가 작성하는 능력이 곧 사고력이랑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했던 게 다 풀면 무조건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봤는데요. 그 당시의 목적은 내가 비효율적이거나 이상하게 꼬아서 생각했던 거를 남들의 코드를 보고 좀 더 코드를 잘 쓰기 위해서를 봤는데 요즘은 코드를 잘 쓰는 거는 개발자의 역량, 꼭 필요한 역량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요즘은 다른 사람의 작성한 코드를 볼 때 좀 다른 사고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네? 를 위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마지막은 혼자 공부하는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라는 책을 사서 봤는데 이걸 봤던 이유는 일단 컴퓨터 구조라는 개념을 1학기 때 잘 이해를 못해서 보기도 했고요. 어렵죠. 복습을 하기 위해서 그 책을 사서 봤는데 이게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되게 깊게 가는 게 아니라 컴퓨터 구조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거는 이런 느낌이다 하는 되게 러프하게 잘 알려줘서 1학년 1학기 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1학년 1학기가 끝났고 1학년 2학기가 되는데요. 제가 1학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그 한 개만 공지하고 가겠습니다. 공지란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할까요? 그 질문은 나중에 이제 뒤에서 푸셔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생 정도만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시절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1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부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한데 일단 1학년 2학기 때는 그냥 전공동아리 인턴하면서 협업해서 개발하고 또 전국 SW 경진대회 그거 나가서 실제 프로젝트를 친구들이랑 기획하면서 프론트엔드 개발도 했었습니다. 이때도 그냥 공부는 마찬가지로 했고 아직까지는 뭔가 혼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기보다는 학교 공부에 충실하고 프로젝트를 하는 식으로 했는데 2학기 겨울방학이 됐을 때 지금부터가 약간 제가 잘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인서트라는 전공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인서트라는 전공 동아리 친구들이 뭔가 우리 학교에서 개발을 잘한다는 친구들끼리 약간 모여 있어서 같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신기용 교수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걔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내가 이때까지 나를 제한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프론트엔드에 대해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한다 하니까 진짜 프론트엔드 밖에 안 보고 공부를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친구들이랑 하니까 개발자가 프론트엔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백엔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인프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AI도 해봐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 그때부터 친구들이 하는 거를 좀 약간 등 뒤에서 보거나 아니면 옆에서 같은 팀들끼리 회의를 할 때 들으면서 그 친구들이 아는 분야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때 나란 말싸움이라고 처음 논문 적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같이 국제인공지능 대전이라는
교내 대회를 나가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저희 팀에서 AI를 막 그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한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AI를 완전 모르는 상태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일단 저희 학교에서 1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는 인공지능을 안 알려줬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배우는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 대신 조금 더 추가하자면 그 요즘 AI 시대에서는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다들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프로젝트 하나를 기획하고 그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프로젝트를 일단 개발해줘라고 AI한테 시키면 결과물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결과물에서 사용된 개념, 그 방식들을 공부하는 만들어진 거를 보고 그거를 뜯어보면서 하나하나 배우는 걸 탑다운 방식이라는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탑다운. 처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을 했을 때 AI가 되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줬는데 그 여러 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데 이 모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퍼셉트론부터 공부하는 느낌으로 시작해서 어쨌든 제기함수처럼 맨 마지막에는 제일 작은 퍼셉트론부터 공부를 해서 그 모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혼자 공부를 했고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는지랑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를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메타인지라는 말인데 저는 메타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를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배울 점을 찾을 수 있고 또 같은 팀 내에서 친구들이 얘기하면서 내가 모르는 게 뭐고 아는 게 뭔지 그렇다면 어디까지 아는지를 판단해야지 나중에 친구들이 말한 부분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캐치하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들이 아는 부분을 나도 알게 되고 공부하게 돼서 그 친구들이 말한 분야는 제가 알고 있고 제가 혼자서 공부한 분야는 더 저 혼자만의 강점이 되는 이런 올라운더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그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들을 조금 보고 배우면서 하고 공부를 하게 되었고 2학년 1학기가 와서는 그냥 계속 이런 방식을 따라서 그냥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고 또 학교 수업으로는 기초를 계속 갈고 닦고 이렇게 해서 프론트엔드, 백엔드, 인프라 같은 웹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고 또 혼자만 이렇게 프로젝트랑 학교 공부만 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취업하려면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서도 여러분들의 강점을 위해서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그 강점이 AI였고 AI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했냐면 일단 그 당시에는 말씀드렸듯이 AI를 공부하고 취업을 제대로 하려는 사람이 선배분들 선례도 없었고 또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뭘 해야 할지를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를 알기 위해서 사실 저희는 목적이 취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의 수요를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취업을 하는데 뭐 이상한 정처기 때 쓰는 그런 옛날 기술을 공부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해도 취업을 할 수 없으니까 취업 플랫폼에 가서 원티드나 직킹 같은 취업 플랫폼에 들어가서 제가 취업하고 싶은 분야의 채용 공고를 봤더니 어떤 기술들, 어떤 역량, 어떤 개념을 공부한 사람, 이해한 사람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를 저 혼자서 조금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쓴 이유는 취업 플랫폼에 가서 채용 공고를 봤더니 다들 AI 엔지니어는 석사 졸업만 뽑겠다라고 못을 박아놔서
석사. 너무 열받아가지고 석사는 논문이 있으니까 나도 논문을 쓰면 석사랑 좀 비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와, 논문을 써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이때가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그때 김규봉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방학을 하고 나서 방학식 날에 부모님이랑 외식을 하면서도 엄마 나 AI 논문 쓸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며칠 전에 등산하면서 부모님한테 들었는데 제가 헛소리 한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다고 하셔서 아유, 일단 이 헛소리 했다라는 게 나중에 또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이 될 건데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또 혼자 공부하는 네트워크라는 책으로 네트워크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AI 공부도 하고 논문도 썼습니다. 물론 공부만 한 건 아니고 놀러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학년 2학기 때는 방학 끝나고 부스 때 만난 PT코리아라는 회사랑 매주 협업을 했고 와, 또 김규봉 선생님한테 논문을 도와줄 수 있냐고 부탁을 드렸는데 김규봉 선생님이 석사 논문으로 또 바빠지셔서 박소영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뭐 논문도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되었고 또 그때 대회도 몇 개 나갔고 대회에서도 좀 괜찮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때 대회에서는 또 그 계속 채용 공고를 보면서 그때 쿠버플로우라는 AI의 어떤 기술을 채용 공고에 많이 뜨던 시기였는데 그런 것들을 또 프로젝트에 적용해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또 목표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공부를 해야겠다 싶으면 사실 혼자서 잡은 목표는 혼자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프로젝트에 도입을 시켜버리는 순간 내가 이걸 공부해서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저 다른 팀원들한테 민폐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또 새로운 기술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어떻게 노력해왔는지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 가지면 될까요? 네. 정말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제부터는 미리 받은 질문들과 좀 질문들 다 끝나면 실시간 질문을 좀 통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 어, 아, 그쵸. 그,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마디로는 표현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제 인생을 보고 느꼈던 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당연히 좋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하는 게 아무리 쓸데없고 의미 없다고 생각이 돼도 어떻게든 나중에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가는 길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진짜 전공에 의미 없는 밴드 생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선생님이랑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 숙장 생활도 제 AI 엔지니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혀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밴드부 생활과 또 선생님이랑 함께했던 시간들이 AI 엔지니어라는 커리어를 위해서 또 필요했던 하나의 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의미 없다 생각하고 열심히 안 하기보다는 뭐라도 열심히 하면 나중에 목표를 이룰 때 다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 하나 버릴 게 없었다. 너무 좋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선배님을 AI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혹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부산 쏘마고 최고의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네. 아,
이거는 근데 최고라는 솔, 말,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단 최고라는 게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쵸. 제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혹시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최고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요? 아, 네네. 어, 음, 기술적, 엔지니어라는 뜻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엔지니어는 사실상, 뭐, 공학 같은 것을 가지고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어,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능력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요즘 시대의 최고의 엔지니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고 또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 메모에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아니, 솔직한 질문인데요. 아니,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학교에서 본인의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아, 이것도 아까, 누가 질문한 거지? 아, 제가 질문 아무튼, 목록은 나중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또, 사실상 순위를 매긴다는 거는 제가 남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 저는 판단이라는 거는 이때까지 그 사람이 보여줬던 모습을 표면적으로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안 보여주고 혼자 스스로 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종합했을 때는 순위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이 논란을 안 만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잘 봤습니다. 그러면 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배님께서 지난 3년을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순간과 반대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아, 음,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수요일 날 질문을 받고 나서 오늘까지도 고민을 했는데 일단 가장 후회하는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음, 일단 저는 후회를 잘 안 만들려는 후회가 되는 일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아, 것보다는 그냥 무언가 일을 했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냥 음, 일어난 일일 뿐이지 후회가 된다라는 거는 내 마음속으로 이게 후회라고 정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후회를 안 만들려고 하고요. 아, 아, 좀 여담으로 좀 후회가 된다고 하면 그 몇 개월 전인가? 피그마가 상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사기의 이정혁이라는 친구가 주식을 사서 피그마에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때 안 산 게 조금 후회되는 것 같고요. 자긍심을 가지는 일이라고 하면 논문을 쓴 게 아닐까 싶은데 이게 단순히 논문을 썼다라서 자긍심이 높은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모님한테 논문 쓴다고 했는데 고기 먹으면서 논문 쓴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아, 헛소리 하네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실제로 논문이 잘 돼서 뭐 삼성 휴먼테크라는 대회에 붙기도 하고 또 아, 어쨌든 전국 대회에서도 수상을 했으니까 음. 제가 했던 말을 지킨 게 가장 자긍심 높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겉에서 봤을 때는 이 논문을 쓴 게 가장 자긍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다른 관점으로 약속을 지킨 것이라 좀 굉장히 좀 감탄하게 되네요. 그러면 논문을 쓰면서 좀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논문을 쓰면서요. 네네네.
논문을 쓰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논문을 써본 사람이 주변에 많이 없기도 했고, 아, 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개발자는 논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학교의 그 방향도 이렇게 저처럼 학술적이게 되는 게 옳다고, 바람직한가라는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 아, 왜냐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논문 작성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도 당연히 논문 작성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안 만드는 이유도 그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못 배우고 또 책도 많이 안 읽어서 그 어휘력이 좀 부족해서 글을 잘 못 작성했던 게 좀 힘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국어의 이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되는군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전에 그 이야기할 때 나왔던 질문인데, 좀 후배들이 지금 방학이잖아요. 좀 가장 궁금해할 부분 같긴 한데, 좀 선배님은 저희 나이 때 어떻게 방학을 보내셨는지, 아까 전에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왔지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일단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식이 친구들이랑 모여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거라고 그 기획하고 개발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 가장 좋은 거는 그 프로젝트 가지고 대회도 나가보는 건데 그 대회가 있다고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대회가 생기면 그 대회에 끼워 맞추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 일단 그 공부할 거리와 또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스스로의 언약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혼자라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라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음, 사실 방학 때 어떤 활동 해야 하나요? 에서 어떤 활동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도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뭐라도 하라. 이런 글 쓸 시간에 뭐라도 해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아, 장난입니다, 장난. 어떤, 다음 네.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1학년들이 아직 방향을 좀 못 잡고 있는데요. 파이썬, C 언어,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중에서 뭐 중요하지만 너무 많다 보니 뭐 한 번에 다 못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이거 원래 질문에서는 그, 파이썬 C 자료구조 알고리즘? 아, 맞습니다. 파이썬, C 언어, 컴퓨터 구조, 컴퓨터 자료 구조. 구조입니다. 여기서 약간 골라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컴퓨터 구조랑 자료 구조도 일단 둘 다 너무 중요하긴 한데, 저라면 컴퓨터 구조를 뽑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료 구조는 알고리즘이랑 약간 좀 세트로 봐야 돼서 사고력 향상이랑 문제 해결에 좋긴 한데, 일단 우리가 나중에 프론트를 배우던 백을 배우던 그 컴퓨터 구조를 알고 있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개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 백엔드를 공부하다가도 캐시라는 게 또 나오기도 하고 스레드라는 게 나오기도 하고 이걸 위해서는 컴퓨터 구조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돼야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만약 공부를 하라고 하면 컴퓨터 구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말하고 싶었던 게 파이썬 C는 요즘 문법 외우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파이썬 C를 배울 때 뭘 중점으로 아니면 뭐를 생각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 만약에 권민재 선배님께서 만약 1학년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컴퓨터 구조를 어떻게 공부하실 것 같으신가요? 컴퓨터 구조를 공부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혼자 공부하는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라는 책을 사서 하루에 몇 장씩 같은 거 정해두거나 아니면 어디까지를 정해두고 읽으면서 모르는 부분 밑줄 치고 그 크롬 켜서 그 단어 검색하고 그 검색 결과에서 옳은 거, 안 거, 그 화살표 책에다가 화살표 쳐서 메모해 두고 이렇게 공부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요즘에 AI 활용이 또 정말 중요한 시대죠. 그럼 선배님께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AI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음, 어, 저는 클로드라는 걸 많이 쓰고 개발할 때는 클로드 코드라는 에이전트를 쓰는데 왜 쓰냐면 돈을 줬기 때문에 쓰고 사실상 저는 요즘 GPT 소울이랑 클로드 오프스 같은 모델들 보면 페이블 같은 모델들 보면 벤치마크 셋에서 뭐가 더 좋다가 하루 단위로 바뀌는데 그쵸. 전 사실 두 개 다 써봐도 사실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일단 그리고 그러면 굳이 코덱스도 있는데 클로드를 구독한 이유는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냥 옛날부터 클로드 코드 써서 만들어둔 스킬도 많고 그냥 개발 환경이 클로드 코드가 마음이 편했었습니다. 장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냥 요즘 AI 모델이 중요하기보다는 잘 다루는 노하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AI를 잘 활용하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다면? 방법이 무엇인가요? 음, 옛날에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니 뭐니 하면서 되게 클로드야 너는 9년차 배달의 민족 UI UX 디자이너야 막 이렇게 롤을 정해두고 막 쓰는 그런 방식이 좋다고 했는데 요즘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그렇게 롤을 주면 성능이 떨어진다는 논문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하고 아, 또 옛날에는 이 모델의 컨텍스트 윈도우가 작아서 이 컨텍스트를 잘 컴팩트하고 또 유지시키는 그런 게 좀 AI를 잘 쓴다는 거였는데 요즘 오프스 보면 컨텍스트 윈도우가 1M이고 사실상 내가 이 클로드 코드가 또 알아서 컨텍스트도 정리해주는데 내가 컨텍스트 신경 써야 되나 싶기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잘 다루는 노하우는 내 생각을 빠짐없이 잘 설명할 수 있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기능을 만들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항상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두고 또 상정하고 또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을 대처해서 이런 게 필요하니까 뭐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를 구상을 해두는데 그거를 글로 작성하라고 하면 내 머릿속에서 이 글자로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생각들을 써내려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빠짐없이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이거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냐고 물어보신다면 그 요즘 좀 재밌는 글을 봤는데 그게 안드레 카파시라는 그 유명한 AI 엔지니어가 있어요. 그분이 그 클로드 코드 같은 모델에 프롬프트를 넣을 때 말이 주소 없음을 생각하지 말고 고려하지 말고 그냥 음성인식 기능 켜놓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아니면 하고 싶은 거를 다 말하고 이거에서 핵심을 뽑아달라고 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것에 대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거를 빠짐없이 잘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을 했고 또 근데 말을 주저없이 하다 보면 핵심이 빠지잖아요. 핵심은 뭘 할 거냐. 그래서 뭐 만들 거다. 근데 이런 상황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로 주저리 하는 건데
뭐 할 거다를 앞에 말해주지 않으면 얘가 이 방대한 이상한 내 두서 없는 말을 보고 목표를 한 번에 정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맨 앞에 전제 조건을 나열한 다음에 밑에 주저리 하면 조금 더 정답률, 프롬프트 성능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전제 조건 나열한 다음에 답하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또 그 CMU 연구를 보니까 프롬프트 성능이 15%또 올랐다? 이래서 프롬프트 작성할 때는 앞에 전제 조건 내가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랑 뭐 하는 방법 등을 어느 정도 적어놓고 밑에 상황을 주저리 음성인식으로 설명하는 게 내 생각을 빠짐없이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인 이 프롬프트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연계되는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기술적인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선배님이 AI의 대부이시다 보니까 이제 머신러닝에서 과적합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음, 그 과적합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요. 데이터를 가지고, 뭐 데이터를 좀, 한국어로 뭐지? 그거. 증강을 시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모델 구조에서 좀 모델을 프루닝 시킨다든지, 뭐라 해야 되지? 모델을 간단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사실, 제가 SWAI를 공부하고 또 개발하는 입장에서 사실 이런 방법론 중에 가장 좋다는 말은 좀 답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다라는 걸 말하려면 상황이 주어져야 하니까 이 상황에서 가장 최적화된 방법들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적용의 기준은 판단 근거는 개발자가 하는 거고 그 판단 근거에 대한 논리성은 제가 저번에 넥스트 행사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군요. 이쪽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거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좀 AI 관련해서 좀 전국 1등이라는 수상 결과를 만들어내셨는데, 그 순간의 소감이 조금 궁금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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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국 1등이라는 소감을 카톡으로 들었는데요. 처음에 결과 조회하라고 해서 결과 조회를 했더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동상쯤 할 줄 알았지 대상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대상이란 글자가 적혀져 있길래 이게 그 상 이름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인 줄 알고 좀 멍하다가 근데 또 방학 때 들어서 좀 현실감이 없었고 사실 아직도 좀 믿기지 않습니다. 확실히 좀 다르네요. 그리고 또 AI의 발전 속도가 정말 굉장히 빠른데요. AI의 신이라고 불리는 선배님께서는 앞으로 AI 시대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1학년 때 GPT 쓰면 얘 진짜 멍청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젠 제가 멍청하더라고요. AI 없으면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쯤에 AI 이런 에이전트가 엄청나게 또 개발이 되어서 원래 오프스 같은 모델 만들려면 한 2달, 3달은 걸렸는데 오프스 4.8로 넘어갈 땐가? 갑자기 2주 만에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망은 너무 빨리 변해서 모르겠다만 좀 제일 나중에 먼 미래로 간다면 AI가 뭘 못할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AI 전망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중요한 거는 AI 전망 이런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노력하려면 또 링크드인 같은 거나 아니면 스레드 같은 거 많이 보는 게 조금 AI 전망을 따라가는데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쵸. AI 분야는 변화 속도가 굉장히 너무 빠른데, 좀 권민재 씨의 좀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이건 공부해야겠다. 라고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있으신가요? 음, 판단 기준은 저는 일단 보이는 걸 일단 거의 다 찾아보는 성격이긴 합니다. 아, 왜냐면 그 지금 한 번 나왔던 게 그 많이 이슈가 안 됐었는데 나중에 한 달 뒤에 저게 엄청나게 성장해 버릴지 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느낌 완전 깊게까지는 아니고 느낌은 어느 정도 다 훑고 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좀 깊게 공부한다고 치면 재밌는 거 아, 그냥 하다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거 그런 거는 그냥 본인 스스로 좀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역시 좀 재밌어야지, 좀 느낌이 가는 거군요. 그렇다면 조금 이제 진지한 질문 조금 내려놓고 조금 재미형 질문들을 조금 몇 개 들고 왔습니다. 만약에 권민재 씨가 이제 새로 구독을 해야 한다면 GPT-4를 쓸지 클로드의 페이블을 쓸지. 음, 저는 새로 구독을 한다면 GPT-4를 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 이게 그냥 좀 웃자고 하는 말인데 저는 클로드가 싫습니다. 클로드가 페이블을 며칠만 한다고 아, 했는데 갑자기 맥스 플랜에 넣어버리고 또 UI도 너무 UX도 너무 구리고 또 그 페이블 처음 나왔을 때 미국의 규제를 당했잖아요. 그쵸, 그쵸.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정도 아닌데 좀 북술려치기 해서 자꾸 하는 느낌이라 클로드의 정감이 다 떨어졌고요. 또 클로드 코드는 쓰다 보면 세션 주간 한도가 1일 한도가 만료되면 하동이 끊기는데 GPT 아, 코덱스는 만료돼도 하던 세션은 끝까지 하게 해주는 관대함이 있기 때문에 GPT-4를 쓸 것 같습니다. 아, 이 생각보다 의외의 답변이 나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엔트로피, 이제 권민재 씨 계정에 이제 2배 제한을 걸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아, 보겠습니다. 좀 학생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선생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음, 아, 어, 친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막 싫어하라는 말이 아닌 게,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직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직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 8년 동안 저희 학교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에 대한 컨텍스트가 제가 주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다짜고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문제로 와닿지 않아졌던 것 뿐이고, 제가 3년 다녀보니까, 선생님의 8년 컨텍스트가 어느 정도 저에게도 와서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게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일단 제가 양 선생님과 잘 말하는 게 정말 좋다, 잘 말하는 능력이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선생님과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에 나가서 그 누구와도 대화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하시는 말씀에 대한 공감을 최대한 하고 아, 하지만 네, 쓸데없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선생님이 저희 사회생활의 최종 보스였군요. 네. 좀, 이걸 미리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약간 후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저도 나올 줄 몰랐는데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가 더 좋으신가요? 이런 질문 그냥 넘어갈까요? 네. 아,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조금
개발 질문을 잠시 내려놓고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이 권민재님의 이상형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 음, 이상형이요. 그쵸? 저는, 말, 사람 되게 많네. 저는 행동이 귀여운 사람 좋아합니다. 아, 이제 민재님과 가까워지고 싶으면 이제 행동이 귀여우면 된다. 알겠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 질문인데요. 이제 이제 2학기 때 직접 회사도 나가시고 하니까 후배들이랑 얘기할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만 하자면 한마디? 한마디 아니어도 됩니다. 어, 어, 음, 저희 우리 학교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약간 개발자? 적인 걸 되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대회도 나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저희 학교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또 하게 된다면 되게, 일단 무조건 다른 고등학생보다 무조건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학교에서 내가 노력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내부적인 외부적인 꿀 같은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게임하면서 도전과제 퀘스트 한다 생각하고 하면 또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토요 라디오가 이제 끝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자유 Q&A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혹시 마지막 질문 가지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어디다 올려야 될까? 일반에다가 한 10초 안에 올려주시면 그것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없네요. 아쉽습니다. 이제, 토요 라디오는 이제, 어, 초특급 게스트 권민재 님이 이제 1화에 나와주셨고, 토요 라디오, 이, 마무리 멘트를 생각을 안 해왔는데, 권민재 씨가 한번 마무리 멘트 한번 쳐주시죠. 어, 지금까지 토요 라디오 1부였고요. 다음 주에는 더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니까 다음 주에도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권민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녹화본은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고 최대한 빨리 올린 다음에 이제 공지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이 45분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았고 이제 끝입니다. 끝이에요. 마무리 멘트를 다음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재야 미안하다. 방송을 끄고 말하자.